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5년 3월 28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고요.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뉴욕 증시는 긍정적인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발표 소식에 투자 심리가 위축되며 3대 지수 모두 하락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원래였다면 그동안 승용이랑 소형 트럭에는 2.5, 픽업에는 25%의 관세를 부과했는데, 이번 조치로 인해서 그냥 전체적으로 싹 다 25%로 바뀌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핵심 부품에 대해서도 관세를 이만큼 매기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향후 유지 보수 관련된 부품의 수요에서도 이걸 미국 쪽에선 처리하기 위해선 미국 공장의 가동을 좀 늘려야 되겠네, 이 트럼프의 정책이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가게 될 것이다라는 걸 예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조치는 영구적이며 미국에서 생산된 차량은 관세가 전혀 없다라는 말을 또 한 번 언급을 했는데, 지금 이제 유럽이랑 캐나다, 멕시코에서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든 협상을 하겠다라는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서 4월 2일 전에 어떻게든 하겠다라는 이러한 발언들도 있기 때문에 과연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앞으로도 꾸준하게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모건 스탠리는 정책 불확실성으로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다음 주 상호 관세에 대한 발표도 결론이라기보다는 협상의 시작점이 될 수 있어 시장의 회복세가 당장 나오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이런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확정이라고 아예 말을 박아놓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은 불확실성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또 한번 계산이 들어가게 될 테니까 그때 시장이 어떻게 평가하는지 요걸 보는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의 경기는 계속해서 너무나도 좋은 수치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가 2.4% 증가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잠정 전망치 상회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것인데, 지금 미국의 소비가 조금 둔화는 보여지고 있더라도 이렇게 지표가 좋으면 침체, 이거는 걱정할 이유가 없겠구나, 엮어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미국 쪽의 소비력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상황에서 둔화만 이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것도 향후에 관세 여파가 끝났을 때 물가 안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는 금리 인하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은 뭐다? 아직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금리 인하도 원래는 6월에 거의 확정이었는데 관세 때문에 뒤로 조금씩 밀리고 있잖아요.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잘 파악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뭐 어차피 금리 인하 한 번씩 시작을 하게 된다면은 연이어서 진행이 될 가능성도 높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뭐 나쁘게 생각하거나 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 속 국제유가는 WTI 기준 69.92달러로 플러스 0.39% 상승 마감하였고요. 채권은 혼조에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보면 좋을만한 내용이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GM은 미국 회사잖아요. 근데 급락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 미국에서 몇몇 부품 핵심을 좀 만든다라고 하더라도 대부분은 캐나다, 멕시코를 거치면서 다시 한번 미국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구조를 띠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요 공장이 미국 이외에 있으니 여기 관세에 악재를 받을 것이다라는 평가가 나오다 보니 이렇게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GM이 힘들더라도 현대나 기아, 이런 미국의 공장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짓는 기업이 많이 보여지게 된다면 이들은 앞서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미국의 공장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프리미엄이 생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들은 편안하게 한번 지켜보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 지금 미국의 범용 반도체 가격이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어요. 중국을 압박하고 이들이 국외로 나가는 모습을 안 보여주다 보니까는 이제 숨통이 트였다, 미국도 반전 나오자, 요게 보여지고 있는 건데, 여기에 최대 수혜가 받을 수 있는 기업은 누구다? 삼성전자다. 그래서 삼성이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여기에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현재 위치에서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노출도 큰 한국 9개 산업 중 조선이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미국에서 할 수 없다든가 미국의 공장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수혜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유 있게 접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AI가 발전함에 따라 가지고 자연스럽게 로봇들도 꾸준하게 발전하며 이번에 현대차 공장 새롭게 지으려는 거 보니까 로봇이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었더라고요. 이런 레퍼런스가 확보될 때마다 결국 이쪽 시장이 더욱더 커지는 모습이 분명 보여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거 나온다. 아, 그럼 로봇 쪽 나쁘게 볼 건 없겠구나. 편안하게 한번 접근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첨단 사업이 발전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당연히 이 에너지 발전 여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집중을 하면서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랬을 때 가스는 물론이거니와 원전 이런 쪽들도 올라가게 될 수밖에 없겠죠. 한국에서도 여기에 수혜를 받을 기업들이 꽤 많습니다. 전력 송배전 업체들부터 해가지고 이런 쪽은 잊지 말고 보시면 되고 양자 컴퓨터 상용화가 빨라질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발전 속도에 따라서 뭐 6G부터 시작을 해서 양자 암호 등등등 양자 반도체 이런 쪽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삼성이랑 LG가 손을 잡고 중국 업체를 좀 누르는 모습이 보여지고 최근에 일부 소송에서 승소를 하면서 유의미한 결과까지 뽑아내게 되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중국 시장이 가지고 있던 점유율을 다시 한국이 되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LG 디스플레이의 고성능 이런 디스플레이 이런 쪽들이 매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소부장 연결되어 있는 쪽까지 같이 한번 보면서 계속 이것도 따라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국 기업들 지금 이 상법 개정 이후에 계속해서 주주 환원 요 관련해서 좋은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들 위주로 또 한번 반전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저평가되어 있다? 그러면 이걸 생각을 하면서 투자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곧 있으면 탄핵의 마무리 전국이 갈 것 같은데 그럼 정치 테마가 전성기를 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도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차분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렇게 상황이 좋지는 않은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캐즘을 이기기 위해 수익성 높을 수 있는 첨단 이러한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뭐다? ESS가 엄청나게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배터리 회사들의 밭이잖아요. 기회 되면은 요쪽으로 우선 머리가 들리는 요거 생각을 하면서 지금부터 준비 한번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월 28일 오늘의 시장 정리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으면 좋겠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장 시작하기 전 텔레그램 공방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공부를 위해서 이렇게 올려놓는 거거든요. 한번 참고해보고 싶다. 제가 포스팅한 것들 얘는 뭘 보고 있나 한번 확인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오셔가지고 그냥 따봉이나 하트 정도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일단 가격적으로 봤을 때 좀 많이 아쉽긴 하죠. 그래도 제가 61선 보자 말씀드렸는데 딱 여기는 디뎌줬죠. 그럼 수급만 괜찮으면 반등도 빠르게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우리가 생각해보면 좋을 게 뭐가 있는지 풀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시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많이 빠진 게 크거든요. 그러면 이 호재만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다면 향후 시장이 안정되었을 때 빠르게 반등 나오는 거 노려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랬을 때 지금 나오는 내용 뭐다? 두산 에너빌리티. 드디어 체코 원전 관련해서 후속 뉴스 나오려고 하나 봅니다. 원래 3월 안에 본계약 체결한다라고 했는데 일정이 조금 밀렸었거든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체코 대통령이 한국에 방문했다라고 합니다. 현재 이 상황에서 체코 대통령이 두산 에너빌리티 자회사인 두산 스코다파워에 방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거 3월은 조금 지나가더라도 4월 달에는 어느 정도 기대감이 커지게 될 것이고 그러면 요거 이야기 나오면은 과거에 비슷한 케이스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터졌기 때문에 뭐 단기성으로라도 한 번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당연히 대형 원전에서 좋은 소식들이 들려오게 된다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국 쪽에서 주기기 독점으로 납품하는 업체이기 때문에 한국 거는 가장 큰 걸 먹게 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웨스팅하우스에도 주기기를 계속해서 두산이 납품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 뭐 네덜란드부터 해서 이쪽에서도 일거리가 쏟아지고 있잖아요. 요것도 기다리면은 유럽 쪽에서 우리 일거리가 꾸준하게 우상향으로 쌓여 나가게 될 것이다. 요거 예상을 하기가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상황에 수소 같은 경우에도 세트로 같이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어떤 얘기가 들려오고 있다? 부족한 수소. 지금 미국과 협력을 한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수소 터빈 같은 경우에는요, 가스 터빈 다음 기술입니다. 근데 가스 터빈 자체가 전 세계에서 만들 수 있는 기업들이 몇 군데다, 부산 포함해서 5군데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점유율적인 부분을 보면은 세 기업이 9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가 일본의 히타치, 두 번째가 미국의 GE 버노바, 세 번째가 유럽의 지멘스 에너지입니다. 근데 미국 같다는 건 G 쪽? 물론 기업에 대한 명이 나온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G가 전 세계에 30% 이상의 발전 기자재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이거는 인상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고요. 어느 정도 기술이 왔다 갔다 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게 되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두산 쪽이 발전할 수 있다. 이것도 예상을 하기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G가 다 먹으려고 하지 굳이 못하러 두산한테 이렇게 넘겨주려고 하겠냐, 그것도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수소 터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시작하는 부분이고 G는 과거에도 좀 자기들이 좀 아쉬운 게 있다, 협력을 통해서 관련 시장을 최대한 먹으려는 이런 모습 많이 보여주곤 해왔습니다. 그래서 히타치와 강력한 경쟁자이면서도 이제 협력 관계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G 히타치 원전 관련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병을 친 거예요. 그럼 수소 쪽으로 이렇게 동맹이 하나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수소 시장은 앞으로 더욱더 커지면 커지지 줄어들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먹거리로서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편안하게 한번 접근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빠진 상황에서 수급은 어떤지를 살펴보도록 하면 어제 이 마이너스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크게 뭐 털거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오히려 외국인은 샀어요. 그럼 오늘도 외국인이 매수세를 더 해주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그러면은 단기 조정에 따른 하락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급이 꾸준하게 이어지게 되면은 바닥 잡는 건 물론이거니와 향후에 또 한번 올라가는 모습 노려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일단 60일선 위에 있는다면 요거는 조금 숨통이 튀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대신에 여기에서 한번 더 이탈하는 모습 보여주면 여기 121선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되 반등이 시작되면 21선 돌파 나온지 보시고요. 뚫는다면 제가 계속 강조드리는 패턴이 있죠. 하단 찍고 중앙선 돌파하면 볼린저 상단까지 간다. 이대로 밀고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다음에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면 추가 상승. 치고 올라가기. 만약에 이게 안 된다면은 여기가 단기 고점, 힘 빠지기. 자, 그럼 지금 본 걸 바탕으로 글로 쓰면서 영상 한번 마무리 지으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어떤 내용 나오고 있다고요? 체코 관련된 원전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 그리고 유럽 쪽에 웨스팅하우스가 일거리를 떠내고 있는데 요거 하청을 받을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중동 쪽으로 가는 거 요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급적인 부분에 큰 매도는 없었기 때문에 이건 진짜 시장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상황에서 지지라인 베스는 61선 위 그리고 올라간다라고 했을 땐 21선 돌파했을 때 볼린저 상단까지를 우선 보고 여기를 돌파한다면 한 번 더, 이게 아니라면 여기서 힘이 좀 빠지겠구나 생각을 하면서 보수적으로 접근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는 후속 영상을 통해서 이에 대해서 또 한번 다룰 것이기 때문에 다음 영상도 많이 시청하면서 도움 얻어가시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쭉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며 전 다음 주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이번 주 한 주 고생 많으셨고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날 다시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